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미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저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너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그리고 솔루션 받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관련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이슈 통해서 내일장에는 그 이슈가 어떤 또 방향성을 일으킬지 또 관련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편입하는 종목 그리고 지금까지 편입했던 종목들까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2주 만에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보시면 0.89% 상승하면서 2,500.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총 상위에서도 자동차, 헬스케어, 반도체에서 대형주들이 또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은 527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은 362개였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홀로 7,263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468억 원, 기관은 2,149억 원 동반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2.16% 하락하면서 819.1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엔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만이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422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은 1,100개가 넘는 모습입니다. 수급에서 개인이 홀로 5,185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은 2,142억 원, 기관은 2,738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볼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의 규제에 나섰습니다. 국내 기업의 반사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은 연방 정부와 행정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인데요. 발의문이 공개되자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우시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8%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반사이익 기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일부 개선될 걸로 전망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기록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이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상승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작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반도체 유리 기판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유리 기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유리 기판은 대체 뭘까요? 먼저 반도체용 기판의 역할은 중재자입니다. CPU와 GPU 등 같은 고성능 칩과 메인보드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역할인데요. 요즘은 연산 칩의 통로가 정말 많이 늘어났죠. 기판이 이 통로 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면서 점점 고성능 패키지 기판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패키징은 열로 인한 변화가 빈번하지만 유리로 소재를 바꾼다면 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인텔은 이미 지난해 9월 한화로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고요. SK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삼성까지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뜨거운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한 이후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요르단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미군 3명이 숨지고 최소 34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복할 것이다라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어디까지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편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서 물류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죠.
정부가 수출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으로 늘리고 화물 적재 공간도 40%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석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스타거즈 정종택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 장이 끝나고 화요일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뭐 시장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PBR 관련주 정책 뉴스가 좀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고퍼주, 그동안 좀 시세가 강했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을 받으면서 종목들이 크게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이제 지주회사들, 저표주로 분류될 수 있는 뭐 금융지주회사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반등이 오후장에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시장 자체도 누구나 이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주도 업종이 아니라 예상 외의 어떤 업종에 좀 시세가 좀 붙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던 하루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 PBR 부양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 시장과 비교를 하면 어떤 점이 있나요? 네, 우선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일본이 따라간 정책들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자료 좀 간단하게 좀 준비가 됐는데 요거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은 최초로 논의됐던 거는 이제 재작년 7월이었고요.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 개선 방안을 촉구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 1월 3일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이제 JPX 프라임 150 지수가 탄생이 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PBR 1배 초과하는 기업들한테 가중치를 부여하겠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게 이제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요.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300여 곳이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기억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워렌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기업들 투자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이제 가치주 섹터가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일본 증시 자체도 보면은 뭐 가치주도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요. 그리고 성장 섹터까지 좀 동반돼서 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됐고 좀 환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지주회사라든지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요게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벤트인지 이런 부분들 좀 트래킹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뷰인가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공략주로 준비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저 PBR 주이면서 네. 그리고 그 본업 자체에 대해 모멘텀 가치 있는 기업들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뭐 이따 그런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격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뭐 물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혼조세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다만 정말 오늘은 개인적으로 좋은 말이 좀 안 나오는 시장이었어요. 이게 뭐 PBR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로 인한 지수만의 코스피 200 지수 상승만 이루어진 주간이었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도주 섹터로 파악하고 계셨던 반도체와 AI 같은 고 PBR 종목들은 또 오히려 역으로 하락을 취하는 그런 특이한 시장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이런 주가 부양책이 조금은 안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는데요. 이전 구간과 좀 동일하게 현재 지금 공매도 금지와 그리고 시장 부양책 PBR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바라는 거는 물론 저 PBR, 저평가 이제 기업 가치가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 주주 환원책을 펼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는 이야기를 했었을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고 PBR 종목들도 많고 코스피 종목 중에서 PBR이 1이 넘어가는 섹터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럼 고 PBR 종목들의 수급들은 다 빠지면서 어디로 갈까요? 저 PBR로 넘어가겠죠. 저는 그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그 우려한 모습을 오늘 좀 확인을 했다 보니 사실 좀 매우 안타까운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 마지막에 코스피 200을 확인해 보시면은 우려감을 좀 확인을 하다시피 우리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시면은 장 막판에 그대로 또 시장이 밀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네. 코스피 200 한번 보실 텐데
네,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동시호가 200. 때 좀 많이 밀렸었죠. 이게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체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올려다 보니까 체해가지고 개어냈다는 이야기인 건데 이런 플레이 모습이 시장에 내에 나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수물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대형주 올라가는 건 좋고요. 대형주 올라가면서 소형주 내리면서 수급 반사적으로 이동하는 거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 모습이 전반적인 섹터 내 아니면 전체 시장 내에서 좀 훈풍을 부르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어떤 시장입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투자처를 이루는 그런 투기성.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단타의 민족입니다. 그렇죠. 갬블의 민족, 단타의 민족이잖아요. 뜨거운 냄비죠.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PBR 관련된 뉴스도 뭘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테마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 PBR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 않고 이전에 이마트, 삼성전자 아니면 영풍과 같은 종목들 저 PBR 내에서 주가 환원책을 최대한 펼쳤었던 종목들만 우선적으로 올라갔었던 모습을 보시면은 이쪽 섹터도 결론적으로는 테마성 형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테마를 이미 형성했음에 좀 우선주, 뭐 이마트와 같이 선행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선물에 대한 누적실과 매도가 4조 가까이 좀 누적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바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매수를 지금 부담 없이 찾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조 가량인데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랑 선물만 샀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또 던지고 선물 던지면요 시장 또 무너집니다. 굉장히 지금 균형이 맞지 않는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추정하시는 단타 매매나 아니면 중장기 투자나 여러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현재 구간에서 꼭 안정책을 꼭 하나씩 한 개, 두 개씩은 꼭 챙겨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정성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 작전명 시크릿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반사이익 기대감 상승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반사 수혜로 오늘 장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단기적인 건지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종통 매니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오늘 이제 급락이 좀 있었던 항생의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우시바이오로직스 좀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보면 큰 장대 음봉이 좀 내려왔다는 거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여전 바이오 기업들 제재에 대한 국내 기업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이제 CDMO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 쪽에서 괜찮았던 건 이제 HLB 그룹주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CDMO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이제 바이오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 좀 좋았다는 걸 좀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로 1조 클럽을 가입했습니다. 그쵸. 사실 이쪽은 실적이 좀 나온다는 부분을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요. 우선은 좀 부침은 있었지만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최근 있었던 고점을 다시 넘어가는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단연 가장 강했던 건 바이넥스였습니다. 네. 바이넥스가 기술적으로도 되돌림이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이제부터 이제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추세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CMO라든지 CDMO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가 위치들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뭐 대표적인 대장주 몇 개 있죠. 알테오젠 기업은 12월 28일 이때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처음 시세가 분출됐던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흐름들 좀 보여야 되는데 알테오젠 같은 움직임들을 보이는 대장주들이 많아요.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3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중요한 좀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쪽 섹터를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을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 몇 개 좀 리스트를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좋아요. 예, SK 바이오팜 보시면 요거는 사실 제가 바이오 섹터 얘기 드릴 때 한번 좀 다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1월 3일날 이제 고점 찍고 지수 따라서 이제 막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아, 그쵸. 근데 오늘 보면은
1월 17일 날 있었던 이때 음봉을 다 잡아먹어서 오늘 또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잘 지지받았고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4분기도 실적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바라봤던 추정치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거 아마 처음에 이제 무료 방송했을 때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주 회사에 대한 부분들의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가 좀 두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동아제약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용마로직스라는 물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개 기업도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무료 방송 때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지수도 그렇지만 지수보다 강하게 되돌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많다는 걸 좀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잘 못 가고 있는 건 좀 지금 그게 또 아쉬운 좀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또는 주가 위치가 너무 바닥이라서 이제부터 추세를 좀 바닥에 돌리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접근을 해야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바이오 섹터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모든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니까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실적 성장하고 작년에도 아마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될 수 있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도 있어요. 네. 이 기업은 이제 콜레라 백신 독점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4분기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서 업종 내에서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종목들을 잘 선택한 전략들이 더더욱 좀 중요해지고 있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넘버가 찍히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대본에 보면 바이넥스를 주목하자라고 주셨는데 네. 바이넥스만 언급을 안 해주셨거든요. 바이넥스요? 네. 네, 살짝 이제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요. 2022년 4월 달에 나왔던 이후로 그 뒤로 최대 거래량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바닥에서 많이 실리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승 출발의 신호탄이 되고요. 요 장대 양봉의 중심값부터는 차근차근 모아가시고 뭐 시가 무너지면은 뭐 손절하고 다시 시가 회복하면은 다시 매수하고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해 나갈 수 있는 전 충분히 좀 훌륭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넘버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4분기 기대가 많이 살아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사실 이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무섭잖아요. 네. 안정적인 측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매력도가 별 1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7개 이상은 되는 기업이라고 진짜요? 봅니다. 네.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제약바이오에서 돈 버는 기업으로서 최초로 영업이익이 1조 원 돌파했다라는 건 네.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끝났거든요. 조금의 조정만 받으면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바이오주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선호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널리 퍼지면 안 됩니다. 아, 그런 그래요? 얘기가. 아, 근데 또 미국장에서는 바이오 보시니까. 사실 이게 미국장에서 바이오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방금 뭐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책을 이야기하면서 반사수에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를 주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그럼 미국에서 어떤 향을 취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FDA 승인권에 관련된 연계된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전에도 바이오는 총 이 두 가지 섹터를 우리는 주목하자고 말씀 전해드렸던 게 첫 번째는 비만,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매 쪽입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특징적으로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의 업적을 취하기 위한 모습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속적으로 또 나올 법한 거는 이 바이오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비만과 알츠하이머. 비만 관련돼서 노보노디스크라는 종목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 노보노디스크 지금 한번 화면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이 2000년도 때 1불이었어요. 1불. 1불이었는데 지금 108불입니다. 템버거도 아니고 100배 같습니다. 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바이오가 탄생을 한다 하면은 사실 이때 이렇게 만약에 탄생을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는 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테마나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리는 장세가 많이 나오다시피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훈풍을 부니까 우리나라 바이오도 같이 훈풍을 부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제가 좀 이런 비만 쪽으로 보시자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기 밑에 이게 OECD 이제 국가들의 비만율에 대한 표인데 우리나라는 저기 밑에 5.9%입니다. 상당히
상당히 우리나라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5.9%가량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0%입니다. 네. 비만에 관련된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비만과 연계돼서 FDA 승인을 대기 중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신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바이오 투자하면서 제가 뭐 농담식으로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바이오 하실 거면은 마이너스 50%는 감안하시면서 하셔라. 네. 성장 기대치 묶고 가시면서. 그러면은 기대치 묶고 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갈 수 있는 섹터랑 같이 연계돼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딱 보고서가 잘 정리된 게 나왔는데 글로벌 비만 치료사 개발 현황입니다. 제가 가까이 당겨 드릴게요. 네. 너무 작게 보이니까. 여기 혹시 우리나라 기업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딱 2개 있습니다. 솔깃. 솔깃하죠. 네. 네, 뭐 위에서부터 뭐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릴리, 암젠 뭐 쭉쭉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딱 2종목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그리고 동아 ST 이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GLP-1과 좀 연계된 섹터로 우리나라는 특히나 연동성이 강합니다. 24년도 1분기 한국에서 P3 개시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메시 치료제 이야기가 또 바이오 시장에서 갑자기 또 부각을 받은 만큼 이 동아 ST와 한미약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메시와 그리고 비만 치료제까지 언제나 연관되는 섹터 중에 한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라면 좀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불킬만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한미약품 보시면은 다른 바이오주들 어찌 보면은 상승세가 좀 제한적이고 잠깐 반짝하고 눌려도 이런 섹터들은 잘 눌리지가 않습니다. 동아이스티도 한번 보실게요. 네. 동아이스티도 마찬가지로 장세 무관하게 코스닥이 빠지든 말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올 1년 내에 이 대선이 계속해서 좀 미국 대선이 강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비만과 알츠하이머, 저는 특히나 비만 쪽이 가장 미국에서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사수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비만주 쪽과 연관된 특히나 뭐 FDA 승인과 연계되는 종목들도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HIV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서 라파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으니까요. 전 바이오주 굳이 하실 거면은 말씀하셨던 거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주도 물론 괜찮은 선택이시고 네. 나는 그래도 좀 더 큰 상승분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만 섹터 이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굳이 내가 좀 도전을 해보겠다. 바이오주 도전 개념이라면 상승분을 좀 높일 수 있는 한미약품 그리고 동아 ST 비만 관련 종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반도체, 이제는 투명하게입니다. 투명하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멘트를 치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또 뜨거웠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유리 반도체 기판이 오늘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글라스 기판이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사전 미팅을 하지만 그때 네. 얘기 드린 것처럼 이미 전에 많이 나왔던 뉴스고요. 그러니까요. 네, 인텔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1조 3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30년 정도부터 부품에 좀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파일럿 라인을 좀 증설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2026년부터 좀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겠다는 좀 뉴스도 나왔습니다. 한 개 또 기업 중에 하나는 이미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 중에 설립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SKC라는 회사고요. 네. 자회사로 앱솔릭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한 3,6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이제 플라스틱 기판에 좀 약간 단점이라고 좀 한다고 한다면 좀 휘어짐 현상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작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종 집합적으로 만든 과정 속에서 패키징이 중요한데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유리 기판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움직임이 좀 강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말 그대로 테마고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강하게 좀 올라갔었죠. 우선은 뭐 차트 한번 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영창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명을 YC캠으로 바꿨죠. YC캠 보게 되면은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까지 나오고 오늘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렸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HBM 향으로도 본딩 장비도 같이 걸려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멘텀도 많고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직전 종가 자리들을 돌파하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시세를 분출했을 때는 그 캔들의 중심가 부분부터 차근차근 모아간다는 좀 전략들을 좀 가져가시면 되시겠고요. 네. 다른 기업 중에 하나는 이미 이 뉴스는 이미 금요일날 나왔어요. 주말에도 나왔고 이미 그런 뉴스들을 캐치하셨다고 한다면 저도 오늘 같이 하신 분들하고 좀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필옵틱스도 보게 되면 사실 대바닥에서 제가 이때 얘기 드렸던 바닥권에서 십자형 캔들 나오는 종목들은 뉴스 모멘텀을 타면서 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필옵틱스라는 회사도 오늘 좀 움직임이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뭐 제이스텍이라는 기업도 제가 여기 이제 스타워즈에서 편입했던 종목이긴 한데 충분히 또 그런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뭐 CXL도 사실 처음에는 규모가 얼마 된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지금 뭐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의 실적적인 측면은 반도체 쪽이 뭐 안 좋잖아요. 올해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 얘기 드리긴 했지만 반도체는 궁극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어느 기업이 먼저 가냐, 먼저 강하게 치고 가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자본에 대한 회전을 돌린다고 했을 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캐치하고 접근하는 게 지금 시장은 또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도 한번 나왔던 이슈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고요. 조금 더 좀 본다면 광 GPU 쪽도 지금 다시 한번 좀 관심 볼 시점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PMT 관련주는 시세가 좀 낮섰던 부분도 있어요. 보면은 시세 낮섰던 중심값에서 시세가 강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테마가 만들어지는 쪽에서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트래킹하고 체크하는 전략들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필옵틱스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1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럼 내일 또 들어가도 되는 부분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선을 터치를 못했는데요. 만약에 내일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시면은 한 10,000원 정도 이상 갭 상승해서 출발을 하면 한 7, 8% 정도 좀 추가 상승 정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갭을 한번 메꾸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옵틱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방금 정종택 매니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이미 지난 연도 2023년에도 나왔던 이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관련주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올라갔는데 조범수 매니저님, 이거 단기 테마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좀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랑 그 인텔 메모리 말씀드리면서 재탕 나오면 분위기 나중에 안 좋아진다는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제가 뭐 좋다 말씀드렸었던 뭐 YIK나 에이펙트 이런 메모리 쪽 섹터에 대해서 일부 잠깐 물러서자라는 판단 드렸다시피 네. 이 섹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 추세로 따졌을 때는 정말 큰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좀 오늘 많이 아쉬웠던 점은 레이저셀이 저번 달에 했었던 종목인데 이 테마로 같이 엮여서 강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좀 가슴은 아팠는데 네. 오늘 특히나 이 글라스 기판 쪽들 한번 보시면은 결론은 뭐냐, 향후에 대체될 거다라는 겁니다. 향후에요. 기대감 섹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테마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유리기판과 관련된 sek터들 종목들을 몇 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식각 기술, 이제 깎는 기술입니다. 식각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과거에 23년도에 또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못 갔습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는 오늘 마이너스 9% 빠졌습니다. SKC 자회사 앱솔릭스랑 검사 장비랑 수리 장비를 또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럼 네. 연결주로 붙을만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 오늘 마이너스 9% 빠졌고요. JT 한번 보실게요. JT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유리 원장 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종목은 그래도 오늘 중에 이런 테마성 내에서 부각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최대 대장으로 평가받아야 될 SKC나 삼성전기는 어떨까요? SKC 오늘 4.9% 올랐고요. 삼성전기 오늘 0.07%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테마 장세라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쵸. 좀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사실 이 최근에 오늘 특히나 주도주 이전 과거의 LPDDR5 아니면은 AI와 같은 주도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갔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각받는 이런 다시 한 번 더 나온 뉴스에 더 환호를 하는 시장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물론 이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섹터 내에서 향후에 무조건 교체가 이루어질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겠죠. 인텔이 2030년도까지의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던 만큼 아직도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장이라고 평가받는 SKC나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향후에 다시 한번 관심 종목 쪽으로 어느 정도 메모를 정리해 두셨다가 보시면 오히려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분위기가 과연 그럼 길게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었다면은 오늘 장 내에서도 크게 부각을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전반적인 뉴스 플로우로 발맞힌 테마성 장세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전에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LPDDR이나 AI 쪽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충분한 상승 가능성은 조금 하루 이틀 더 정도는 트레이딩을 엿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우리가 원래는 경기주라는 평가를 내렸었다면 지금은 그 이전의 경기주라는 평가보다는 테마 장세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흔히 좀 이야기해가지고 각 SK 하이닉스를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정리를 해드렸었냐면은 프리미엄 전략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업들이 프리미엄 전략을 쓸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요. 그러니까 반도체들도 전반적으로 모두가 같이 다 올라가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주의 순환과 같은 흐름이 아니라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항상 테마성으로 기대치로 올라가는 1차 파동입니다. 이 조정 마무리하고 향후 2차 파동 내에서 반도체들 큰 상승을 꾀할 가능성은 높으니까요. 아직까지 지금 장세 내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위주로 짧게 대응을 좀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주목해볼 종목은 레이저셀 맞을까요? 네, 뭐 저번 달에 말씀드렸으니까 레이저셀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SKC나 삼성전기가 더 좋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SKC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리스크 확대, 우리의 자세는? 입니다. 일단 지금 리스크는 계속해서 1월달, 12월달 말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뭐 원유가 조금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조범수 매니저님은 아직도 원유 상승에 베팅하시는 쪽입니까? 저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아, 진짜요? 이게 사실 좀 안 좋은 얘기예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다시 자극한다는 이야기고 이거 올라가면 어떡해요? 금리 인하는 물러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금리 인하했는데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 찾아오면요. 더 난리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미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사실 뭐 리스크 확대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뤘지 않습니까? 뭐 미군 3명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또 이 고조되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섹터가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증시 부양책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반등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 부양책과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부동산 가격까지 같이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럼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전적으로 시작한답니다. 이 기대감은 언제까지 갈까요? 전반적으로 양해가 있는 3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측면이겠죠. 선반영 측면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이 계속 기대감이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중국의 경기가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럼 같이 올라가는 건 뭘까요? 원자재입니다. 최근에 원자재들 흐름 보시면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비철금속 그리고 유가 이런 측면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구리, 아연, 니켈. 중국 같은 경우에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량이 상당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주 대비 한번 보시면은 유연탄이나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고가권을 형성했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게 큰 이상한 부분은 없고 철광석, 구리, 아연, 니켈 전반적으로 경기와 연관되는 섹터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주 대비해서 지금 3.8, 1.6, 1.4, 1.1%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물론 여기에는 유가에 대한 영향도 있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어떨까요? 천연가스는 사실 좀 속내가 좀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유가나 이런 비철금속 쪽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강한데 이 LNG나 이쪽이 디젤 쪽이 상당히 이제 복합적이라는 모습을 전해드리는 게 지금 보시면은 중동 국가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디젤 같은 경우는 확 줄어들었어요. 미국의 수출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전적으로 미국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내지는 디젤 이쪽은 좀 상승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는 거고 전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하는 상황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까지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악재주적인 트레이딩은 계속해서 팔로잉을 하셔야 되고요. 포트 내에 꼭 한두 종목씩은 넣어두고 가시자.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쩌면 포트 방어주로 기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 어떤 거 보십니까? 저는 조금 이따가 이 포트 종목으로 편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편입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돌격 내일장 시장에 돌격 내일장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지금 시장에 상당히 몇 가지 또 변수가 있습니다. 환율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이번 주 FOMC 있어서 뭐 3월달, 5월달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변수도 존재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3월 FOMC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1월 FOMC 동결이 거의 좀 확실시 되고 있고요. 네. 3월달 이제 기억을 저희가 좀 되짚어 보면요. 우선은 25bp 정도 금리 인하하는 거 확률이 80%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50% 언더로 좀 CME 패드워치 쪽에는 내려온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증시가 많이 내려왔고요. 결국 그 어떤 다시 한번 증시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중요한 지표 자체도 저는 이제 금리 인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12월 PCE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특히 좀 가장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근원 PCE 지표죠. 이 지표 자체는 사실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2%대 2021년 이후로 다시 2%대 좀 진입을 했다라는 것. 미국 경제는 사실 굉장히 지금 뭐 골디락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좋거든요. 경제도 탄탄하고요. GDP 이번에 발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의 경제는 경기 침체가 진폭도 크지 않고요. 기간도 길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는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이고 테크주들도 계속적으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본다면요. 소비자 물가지수 크게 많이 둔화 안 됐습니다. 둔화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증시를 다시 한번 전고점 이상으로 올려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은 따로 없으시고요? 따로는 없는데요. 그냥 우선 해운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면요. 우선 흥하해운 좀 종목 보면 그래도 고점을 찍고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KSS 해운 요 기업 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요 기업 보게 되면은 뭐 차트 흐름 좋고요. 최근에 보시면 공급계약 공시를 계속했습니다. 3건 정도의 공급계약 규모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꽤나 큰 규모의 또 공급계약 공시를 했다라는 거는 요또 세 개사가 다 달라요. 주체자, 계약, 공급, 상대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시세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테마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 있지만 이제 넘버가 좀 나오는 기업들은 다시 또 추세를 만들어 간다. 그걸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넘버맨 처음부터 끝까지 또 넘버를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내일장으로 돌격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봐야 될까요? 돌격 내일장입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되는데요.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대비해서 등락률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조범수 매니저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규수 매니저, 정종택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는 오늘 장에서 다소 조금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백인현 매니저가 1월 내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백인현 매니저의 레뷰코퍼레이션 29% 수익률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태성 25% 수익률을 받습니다. 또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에이펙트가 23% 수익률을 보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정종택 매니저의 IMT 익절가를 터치했는데요. 아직까지 포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21,500원으로 설정을 하고 보유 중에 있는데요. 관련 리뷰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한규수 매니저의 심택 지난주 금요일에 시초가에서 매도했습니다. 또 한규수 매니저의 태성 지난주 금요일에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손절가 4,700원으로 낮추고 계속해서 보유 중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포트에서 아웃됐습니다. 또 한규수 매니저의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손절가 13만 5천 원이었는데 포트에서 아웃됐고요. 또 한규수 매니저의 칩셀미디어 28,000원의 손절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포트에서 아웃됐습니다. 또 백인현 매니저의 코난테크놀로지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손절가 37,00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IMT 지난주 금요일에 익절가를 터치하고 계속 보유 중에 있습니다. 포트에 계속 가지고 계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에서 움직임이 괜찮고요. 오늘까지 좀 괜찮았는데요. 좀 차트 흐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호회수 물량 나오면서 그 부분들 소화하면서 강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를 재설정한 게 27,500원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50원 정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목표가 터치를 못한 부분들 그리고 그 종가를 좀 지켜내지 못하고 내려왔던 부분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상장 당시 변동성이 컸던 그 뒤로는 최대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달 안에 다시 한번 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과 모레까지 긍정적인 좀 주가 움직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EUV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아직 살아있고요. 그리고 아직 추세를 전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대감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전략들 좀 가져간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종목도 I 시리즈인데요. IA라는 기업도 한번 리뷰를 좀 드릴게요. IA. 맞습니다. 사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장 초반에 이제 저PBR 관련주 정책권으로 인해서 고퍼주들, 고PR 관련주들이 또는 시세가 강하게 분출됐던 종목들 오늘 낙폭이 굉장히 많이 컸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고요. 이미 바닥에서 좀 시세가 출발하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의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서요. 이미 이제 12월 중순에 있었던 거래량 그 종가 위치도 아직 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또 강력하게 이번 달도 좋고요. 아니면 다음 달까지도 충분히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 드리면서 리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A, IMT 리뷰해봤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도 두 종목 바로 이어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앞서가지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최근에 좀 악재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금과 관련된 종목 섹터로 보시면 됩니다. 엘컴텍도 보시면은 일단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런 악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세로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주들은 분위기와 재료만 맞아 떨어진다면 급격한 상승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분 정도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컴텍을 제외하고도 현재 전반적인 차트 흐름세를 보시면은 이전 과거의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지는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라고 흐름을 보시면은 강력한 상승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석유도 오늘 좀 이제 변동성이 좋았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악재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전에 기술적 매물대에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일부 조정 나왔다가 다시 또 반등을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수가 만일 내려가고 악재적인 흐름이 그러면은 당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악재적인 종목들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AI, 2차전지 팔로잉 하시는 종목들은 물론 계속 보셔야 되겠지만 이 종목군들 섹터도 한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이 종목들이 꿈틀한다 하면서 지수가 빠진다 하면은 빠르게 타셔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설명드리면서요. 아직 이 종목들은 최대한 방어적인 시장 내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해드리고 있다시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열려있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방어적인 측면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목도 그런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뭐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어떤 사람이 일관성이 종목입니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 금, 유가 관련 석유 관련주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이제는 무슨 차례일까요? 사료 차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료가 왔네요. 네, 오늘 포함할 종목은 한일사료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사료도 좀 매 한 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뭐 유가 관련돼서 앞선 우리가 이슈를 팔로잉 했다시피 그 뉴스 말고는 추가적으로 뭐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선물대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악재적인 뉴스에 대한 트레이딩으로 오늘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봉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대한 저항대를 맞고 또 눌린 모습이요. 여기만 돌파 나온다면은 악재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 이제 배합사료 그리고 이제 제조 도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중에 얘기했었던 우리가 미군이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 그리고 홍해가 지금 현재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부각 가능성은 저는 조금이나 더 확률을 높게 보셔야 한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이 한일사료라는 종목도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이 종목은 매수가는 언제나 그렇듯이 시초가,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짧게 4,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료주가 나왔습니다. 조범수 매니저 한일사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도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좀 고민 많았는데요. 저 PBR 관련주로 우선 SK네트워크스 좀 선택을 했다가 네. 그래도 정도의 길을 가자. 반도체에 계속 좀 집중하자라는 전략으로 디스플레이 좀 관련주 준비했습니다. 종목명은 이제 핌스고요. 이제 작년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보다 영업이익은 2023년 좀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뭐 기술력이 있습니다. 뭐 FMM 마스크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VR, XR 쪽으로도 이 영역이 확장된다고 했을 땐 그거에 대한 베네핏이라든지 수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차트 움직임 한번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25% 정도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조정 좀 잘 받았습니다. 금요일 대비해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준비했다라는 거, 그리고 매출액의 최대치라는 것, 그리고 영업이익이 성장했다라는 건 올해 더 큰 실적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까지 좀 포인트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주가도 바닥이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턴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기대감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4,750원이고요.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으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님 끝까지 고민을 하고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핌스입니다. 매수가는 4,750원,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해 더 큰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만나서 조언 들을 수 있는 창구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유튜브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버 밴드에 조범수 신강섭 검색해 주시면은 많은 자료들 저희가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게 좀 주로 소개가 됩니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는 기업 가치 평가도 물론 이제 전달을 드립니다만 시장에 대한 평가 내지는 미국장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흔히 보실 수 없는 자료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 가장 큰 형님인 미국장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팔로잉 하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부자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게 재료가 많이 노출된 종목들이 잘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을 밴드에 계속적으로 수시로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점정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이 3월까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실적에 좀 집중하면서 종목들을 좀 찾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녹색 밴드에서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양질의 컨텐츠들 계속적으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맨의 실적 관련해서 조언을 듣고 싶다, 그리고 정보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종택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